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랜만에 세계지리 시간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세계지리 시간이고요. 우리 이번 주제는 도시화와 도시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학기 첫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 같이 정리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 봐주시면요. 제가 세계지리 목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2학기 첫 시간이라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대략적인 큰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우리 요만큼까지가 1학기 때 범위였어요. 생각보다 많이 못 나갔죠. 그래서 제가 바쁘게 달려왔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못 나간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래서 세계 도시와 세계 도시 체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식량 자원과 국제 이동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원과 국제 이동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할 거고요. 이후부터는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이런 식으로 각각 대륙별로 지역지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지리 파트는 우리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대륙별로, 지역별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해요. 훨씬 수월하게, 좀 더 스피디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유럽과 북부아메리카 이런 것들도 다 정리를 싹 해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공존과 평화의 세계,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세계지리를 마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 큰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계지리 32강이고요. 도시화와 세계의 도시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로 느낌적인 느낌 먼저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도시화와 도시, 도시란 무엇인가, 도시화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또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도시화 곡선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오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계의 도시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를 비교해보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학습지 준비해 주시고요. 첫 번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바로 여기라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친구들? 대전 시티즌 많이 들어봤죠? 사실 지금은 대전 시티즌이 완전한 시티즌 그런 구단은 아니고 지금은 하나은행에 속해 있는 그런 구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전 시티즌은 원래 어때요? 원래는 대전의 시티즌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구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각각의 선수들을 지원했었던 그런 시민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구단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는 사례였기 때문에 되게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곳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응원하는 팀이기도 한데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응원을 담아가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오늘 할 얘기가 시티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도시란 무엇인가? 전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도시란 어떤 것이었는지를 먼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 하면 어때요, 친구들? 도시 하면 딱 떠오르는 거? 그쵸? 사람이 일단 많다는 거. 또 도시 하면은 일단 건물들이 정말 많다, 빽빽하다, 그리고 멋있는 막 웅장한 큰 높은 건물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또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쵸? 도시에는 일단 문화생활이라든지 즐길 수 있는 경제나 금융 이런 것들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것들, 일자리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우리 대전의 사진, 저의 내 사랑, 나의 사랑, 너의 사랑 대전의 사진이고요. 지금 이건 조금 된 사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대전의 지금 현재 신도시민 둔산 지역이 잘 나타나 있는 사진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대전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정부청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시청이 보이지 않는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 교육청 여기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무소도 여기 위치하고 있고 고용노동청 그리고 지방경찰청 이쪽 앞쪽에는 법원까지 위치하고 있죠. 이게 법원인 것 같아요. 법원. 그리고 저 멀리 바로 둔산경찰서도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통계청도 위치하고 있고요. 거의 그야말로 여기 LH, 캐피탈타워까지 해서 그야말로 행정의 중심지인 둔산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통 같은 경우, 또 금융, 뭐 약간 돈이 될 만한 거, 그리고 국가의 어떤 중요한 시설들,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좀 추억을 자극할 만한 한 가지를 더 얘기하자면은 그 뒤에 지금 이렇게 솟아 있는 대전의 원래 과거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대전 랜드마크 한비탑이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친구들. 혹시 가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면 수업 때 물어봤더니 한 반에 한두 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여기를 가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또 여기 한비탑 올라가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올라가서 대전의 시내를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뷰가 아주 좋지는 않죠. 한비탑보다 더 높은 빌딩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요 옆에 신세계 사이언스 컴플렉스라는 큰 건물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높은 뷰를 즐길 수 있는 높은 빌딩들이 올라서고 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대전을 굳이 가지고 온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을 설명하면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도시란 이런 곳이구나, 약간 기능들이 집중하는 곳이구나 라는 거를 이 사진에서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대전의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시와 도시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먼저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주제가 되겠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방금 정말 이제 열심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했던 도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무엇일까? 일단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친구들. 그쵸? 여기는 어디일 것 같아요? 지금 사진 보시면 여기는 어딜까요? 사진을 몇 군데 보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동방명주라는 큰 랜드마크가 있는 걸 통해서 여기가 상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상하이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어딜까요? 네, 대면 수업 때 많은 친구들이 좀 맞추더라고요, 생각보다. 여기 거의 많은 미국 드라마 좀 봤다, 내가 왕년에 좀 드라마 좀 봤다 한 친구들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뉴욕이죠. 맨하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저기 에펠탑을 통해서 저기 성당 이런 건축 양식들을 통해서 파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파리이고요. 여기는 어딜까요, 친구들? 영어 시간에 영어 교과서를 많이 봤을 거예요. 영국에 있는 타워 브릿지, 런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시들은 각각의 그 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인 랜드마크들을 가지고 있다. 랜드마크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랜드마크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도시가 어디인지를 헤아려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한 도시 퀴즈 우리 지난 시간 진행했었죠. 그래서 그거 떠올려 보면서 나머지 내용 진행해 볼게요. 자, 드디어 정리를 해봅니다. 뉴욕의 맨하탄인데 도시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대인들의 중요한 생활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도시에 처음 왔을 때 그런 충격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쵸, 시티즌 어렸을 때부터 도시에서 태어나서 쭉 지금 토박이로 자라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고요. 그 다음 그냥 시가 있고요. 그 다음 군, 구, 면, 동, 리가 있죠. 저는 어렸을 때 리에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 리에서 살다 보니까 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뭐 볼 게 없습니다, 사실. 논밭과 넓은 평지나 넓은 산, 그리고 나무들, 이런 것들, 환경을 열심히 즐길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리에 살다가 제가 처음으로 광역시라는 대전으로 이사를 왔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 이 충격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여러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경험들이 있겠지만은 도시 딱 하면은 도시만의 특징이 있지. 저는 뭐에 잘 놀랐었냐? 저는 마트 주차장이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마트 주차장에 이렇게 차로 올라가면서 와, 여기가 이렇게 큰 주차장이 있는가 하면서 놀랐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저는 마트가 정말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쵸, 많은 친구들이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도시의 개념 같은 것들도 사실은 당연하지 않고 현대인들의 중요한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그 생활 편리성을 담보하는 공간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법률 서비스, 행정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도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도시
화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도시화. 이건 뭘까? 도시화. 도시가 되어간다는 거죠. 될 화자. 써서 도시가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거주 인구수가 증가한다라는 것. 그리고 도시 수의 증가 또는 도시권이 확대된다는 거. 촌락의 도시적 요소가 확대되는 과정을 바로 우리가 도시화라고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인구수의 증가 제일 중요해요. 인구수가 늘어났다, 도시 인구가 늘어났다 하면 도시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만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5만? 인구수 5만을 기준으로 5만 명 이상이면 도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사실 다 달라요. 국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기준이 아니고 다 다르다. 시대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도시 수의 증가. 도시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띵띵띵 많아진다는 거. 그리고 도시권 확대. 뭐냐? 우리 서울의 인구가 요즘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서울 사람들이 다른 데 사는 게 아니죠. 서울 바로 주변, 부천, 인천, 남양주, 그리고 일산, 네, 성남, 과천, 네, 동탄 이런 식으로 서울과 근교에 있는 곳들 또는 조금 더 멀리 있는 경기도 지역들 이런 지역들로 퍼져 나가고 있죠. 도시권이 지금 서울에서부터 점점 더 넓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권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바로 도시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촌락의 도시적 요소가 확대되는 거. 예를 들면 제일 쉬운 예, 아파트 같은 걸 들 수 있겠죠. 요즘에는 촌락에도 많이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논밭인데 갑자기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도시화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는 우리 아파트 말고도 촌락에 영화관이 생겼다. 아니면 햄버거 가게 생겼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적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도시적 요소는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린트 내용으로 정리해 볼 건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 도시화 곡선 나와 있고요. 별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화 과정의 빈칸에는 이걸 써주시면 돼요. 도시화 곡선에서 볼 수 있는 시간에 따라서 뭐가 증가하는 거, 도시화율이 증가하는 거. 그래서 빈칸에는 도시화율을 써주시면 됩니다. 도시화율. 도시화율의 정도에 따라 초기, 가속화, 종착 단계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도시화 곡선 들어가도록 할게요. 도시화 곡선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지금 초기 단계, 그리고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가 되어 있고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일단 초기 때는 거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 그래서 많게는 30%,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단계를 초기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때는 100명 중에 2명 정도만 도시에 살고 나머지 8명 정도는 촌락에 살고 있는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뭐냐? 1차 산업 중심의 농업사회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급격하게 도시의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는 시기가 바로 가속화 단계. 네, 촌락에서 도시로 막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단계가 바로 가속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촌향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촌향도,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가는 것, 이촌향도라고 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도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 바로 도시화라고 얘기해요. 그쵸?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 이것도 도시화의 일부라고 했었죠. 제일 중요한 건 인구 수의 증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도시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이 도시화에 따라서 사실 다 좋은 것만 있는가? 그렇지는 않겠죠, 친구들. 도시화가 막 진행되다 보면은 서로 익명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범죄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겠고요. 또 너무 주택이 부족해서 주택 부족의 문제, 그리고 아직 인프라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도 없는데 막 아파트 단지, 주택 단지만 생겨났다 하면 도로가 깔끔하지 못한 그런 특징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각종 도시 문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속화 단계에서 종착 단계로 넘어와서, 종착 단계에는 도시화율 증가가 둔화되는 단계라고 나와 있어요. 급격하게 증가하던 애가 갑자기 쭉 완만하게 증가하는 단계가 종착 단계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종착 단계는 교외화와 대도시권 확대가 이루어진다. 아까 설명했던 대도시가 있으면 대도시 주변으로 막 이동을 하는 교외화가 진행된다. 이게 바로 교외화입니다. 교회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교회가 진행되고 나서는 혹시 여러분 봤나요? 리트의 포레스트라는 영화.
리틀 포레스트 영화에서 보시면 영화 주인공 김태리 씨가 연기하는 주인공이 그쵸 도시 생활에 지쳐서 다시 농촌으로 떠나는 모습이 그려지죠. 이런 것처럼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나 너무 힘들어, 나 도시 생활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하고서 저 촌락으로 다시 이동했다. 이게 바로 역도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가지 개념 정리했죠. 자, 도시화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 교외화라는 개념, 도시가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역도시라는 개념. 네, 오히려 도시에서 촌락으로 사람들이 반대로 이동하는 거. 그래서 도시화, 교외화, 역도시화 중요한 개념들이니까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고요. 도시화 곡선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촌향도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넣어봤습니다. 이촌향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하려고 제가 한자어 풀이를 가져왔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있을 때는 무조건 한자어를 찾아보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사탐은 뭐 없어. 있어 보이려고 한자어를 계속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한자어를 찾아보시면 훨씬 쉽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촌향도 어떤 글자냐? 쉽죠, 친구들? 떠날 이자에 마을 촌자, 마을을 떠났다. 향할 향자, 도읍 도자. 그래서 도읍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과거에 우리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를 떠나서 도시로 막 이동했던 현상들을 이촌향도라고 했었고요. 60년대, 70년대에 가장 활발했다. 네, 80년대까지 정말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일어나긴 하지만 지금은 둔화된 상태로 천천히. 왜냐면 지금 사실 우리는 거의 대다수가 도시에 살고 있어요. 내가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한다고 해서 도시화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도시에서 도시로 갔기 때문에 촌락에서 도시로 갔을 때 이것을 도시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도시화율은 이제 더 이상 증가되지 않고 둔화된 반면에 수도권으로의 어떤 이전은 아직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최근에 나온 뉴스는 아닌데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뉴스 기사여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이촌향도가 끝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촌향도가 끝났나? 과연 끝났을까? 언제 뉴스냐? 2013년도 뉴스입니다. 자, 보니까요. 그래프를 볼게요. 60년대, 70년대, 그쵸? 80년대까지 급격하게 가속화 단계에 증가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계지리 시간이긴 하지만 좀 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국의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지금 2005년, 2010년도에 거의 정점을 찍고서요.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정점 찍고 2012년도에는 오히려 약간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때 약간의 역도시화까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도시 인구 비율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냐? 도시화율이 90%가 이상이 91%다. 우리나라는 지금 100명 중에 91명이 다 도시에 살고 있는 엄청난 도시화 국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촌향도는 이제 더 이상 옛말이고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깔끔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친구들. 여기까지 내용은 다 한국지리 내용과 세계지리 내용이 동일합니다. 한국지리를 공부했던 친구들은 세계지리를 공부하면 좀 유리하고요. 세계지리 공부했던 친구들은 또 반대로 한국지리를 선택하면 좀 더 유리하게 훨씬 공부할 양이 확 줄이면서 편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세계지리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계의 도시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가볼게요. 자, 세계의 도시화를 제가 보여주기 전에 여러분이 좀 더 임팩트 있게 보여줄 방법을 고민하다가 구글 타임랩스를 가져왔습니다. 구글에서 이제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급격히 도시가 변화해 왔는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네, 멕시코의 칸쿤 모습이고요. 급격히 도시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쿠웨이트의 알카이란 역시 급격히 성장했고요. 미얀마의 도시도 지금 급격히 성장한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중국의 충칭 엄청 크게 성장했죠. 너무 놀라울 정도로 20년 만에 엄청 큰 20-30년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모두 마찬가지로 그쵸. 심지어는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조차도 지금 급격히 교외화되어 가는 과정, 도시화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조금 더 이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친구들 제가 두바이의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두바이는 뭐 없는 것이 사실 사막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곳이기 때문에 좀 같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막에서 그래서 지금 땅땅땅땅땅 도시가 생겨나고요. 인공 섬들도 막 생겨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거의 뭐 사막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도시가 생겨나고, 그쵸? 도시가 생겨나고 이렇게 인공 섬들, 세계지도 모양의 섬들, 심지어 야자수 모양의 섬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계의 도시화를 이제 정리할 건데요. 세계의 도시화는 사실 그쵸, 이제 인구수 비율로 봤을 때, 도시 인구로 봤을 때 1950년대에는 30% 정도가 도시에 거주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2018년도 통계에 따르면은 55%로 무려 25%가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방금 90% 이상이 다 도시에 살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까지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지역들에서는 도시화가 다 진행되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계 도시 규모별 도시 수의 변화도 보시면 어때요, 친구들? 과거에 50년대에는 100만에서 500만 명 사이의 도시가 전 세계에 70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15년도 지금은 439개까지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엄청 급증한 결과를 볼 수 있죠. 심지어는 그쵸, 이게 제일 놀라워요. 10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1950년대에는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지금 29개나 됩니다. 와, 장난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서울도 사실은 여기 들어갔었지. 1000만 명 이상의 도시에 들어갔다가 지금 현재는 960만 명 정도로 조금 줄어든 상태이고요. 제가 쭉 다 살펴보니까 이 29개의 도시들 중에서 거의 한 20개 정도 이상의 도시들은 다 중국 도시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국은 인구가 하도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도시의 인구조차도 뭐 상하이 같은 경우는 막 2천만 명, 막 훨씬 넘는 인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가시티, 엄청 큰 도시들 우리가 메가시티라고 하거든요. 메가시티라고 하는데 이런 메가시티들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지역별 인구 변천의 차이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계 주요 국가들의 도시화율의 변화를 살펴볼 건데요. 보시면은 일단 영국과 미국 얘는 좀 특이해요. 그렇죠? 왜냐면 50년대에도 지금 거의 높은 도시화율을 자랑하고 있었어. 심지어 영국은 50년대에도 80% 정도 도시화율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조금 오히려 줄어들었다가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은 어때요? 미국도 60% 정도에서 지금 80% 정도까지 쭉 꾸준히 완만하게 증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는 어때? 세계는 그쵸, 천천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일 특이한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어때요, 지금 친구들? 그쵸, 거의 1950년대에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도시화율이었는데 지금 어때? 2018년도에 거의 50% 정도의 그런 급격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도시화율이 서로 다르게 이루어져 왔다, 도시화가 이루어져 왔다라는 걸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륙별 도시화율도 역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앵글로 아메리카와 유럽 역시나 그쵸, 과거에 원래 높았는데 꾸준히 완만하게 증가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오세아니아도 마찬가지로 60% 정도, 오세아니아 오히려 조금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급격히 증가하는 곳들은 다른 색깔로 좀 표현해 볼게요. 라틴 아메리카 어때요? 라틴 아메리카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아시아는 지금 현재 한 50% 이상을 지금 도시화가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로 지금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재밌게 읽은 책 중에서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아프리카를 주목해라, 아시아를 또 주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두 국가들이 이렇게 배웠던 것처럼 인구수도 제일 많아질 거고요. 다음 도시화가 되는 속도도 제일 빠를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변화를 여러분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정말 열심히 주의 깊게 잘 봐주시면은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의 어떤 미래 커리어나 그쵸, 사업이나 비즈니스 같은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가도록 할 건데요. 아까 우리 봤던 도시와 곡선에서 비교해 봤을 때 선진국과 도시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변화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선진국은요, 산업혁명 이후에 약 200년 동안 점진적으로 천천히 진행되었던 도시화였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디에 해당된다? 어떤 단계? 현재는 종착 단계, 거의 끝 단계. 잠깐 이렇게 해서 종착 단계에 해당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도시화율 증가가 둔화되고 있고 교회화가 오히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개발도상국은 어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화와 함께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어서 현재 어디? 가속화 단계를 지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도시 문제가 정말 많은데 어떤 것들이 있냐? 네, 주택 부족, 기반시설 부족, 환경 오염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한 80년대, 7, 80년대 겪었던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 개발도상국들이라 볼 수 있겠어요.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제가 내용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좀 얘기를 많이 나눠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잘 이해되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한 줄 정리의 문장을 쭉 읽으면서 빈칸 채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화란 도시 거주 인구수의 증가, 도시권 확대, 도시 요소 확대 등을 의미하며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선진국은 주로 어떤 단계? 종착 단계였죠. 종착 단계. 개발도상국은 주로 가속화 단계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여러분 깔끔하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세계 도시들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할 거예요. 다음 시간이 더 재밌으니까요.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